공간을 세우는 일, 그것은 곧 학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의 본산 도산서원, 그 한켠의 작은 공간 도산서당. 집은 작지만 품은 뜻은 깊고 정신은 높았습니다. 이 집을 세운 이는 퇴계 이황,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내 소원은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지, 하늘과 땅이 다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다. 도산서당을 직접 설계한 퇴계. 그는 이곳에 자신의 학문을 담으려 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 작은 집에서 퇴계가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산서당을 세운 그의 뜻을 만나봅니다. 특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거침없는 분놀림, 커다란 화폭에 피어나는 매화, 어느 옛 선비가 특별히 좋아했다는 꽃입니다. 도산서원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 안동 지역의 요 450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9월 도산서원에서 열린 행사.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당시에 퇴계 선생이 어떤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1574년 창건된 도산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대표 서원입니다. 올해로 창건 450년,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창건 기념식. 기념식은 고유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유제는 조상에게 중요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허락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고유제가 벌어진 곳은 도산서원의 사당인 상덕사. 봄, 가을 1년에 2차례 큰 제사를 올리는 도산서원. 오늘은 창건 450주년 고유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림들이 극진히 모시는 이,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해리. 산을 등지고 들판을 바라보는 단아한 기와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옥 구조와 달리 마당으로 돌출된 특별한 방. 이곳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작은 방에서 1501년 퇴계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팔남매이신데 이제 여자 한 분은 미성에 돌아가셨고, 의성김 씨 할머니로부터 잠하해서 형제분이시고, 그다음에 춘천박 씨 할머니로부터는 의해징황 이렇게 사형제분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옹계 할아버지는 넷째, 퇴계는 6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 형제를 포함 퇴계는 6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특히 넷째 형 온계 이효와는 각별했던 퇴계. 특별한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내려오는 얘기로는, 어머니하고 이제 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옹계 할아버지가 낫으로 손을 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옹계 할아버지는 그 뭐 이렇게 피를 따듬고 이렇게 했지만은, 퇴계 할아버지는 막 슬피 웁니다. 슬피 우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어머니가 물어보십니다. 형이 다쳐서 형이 아프면 울지 왜 자네가 그렇게 우는가?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이 저렇게 아프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통곡을 했답니다.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퇴계생가 바로 옆에 있는 정자 하나. 퇴계가 태어나기 50여 년 전 그의 할아버지가 지었습니다. 퇴계의 후학들이 붙인 많은 현판들. 그 후학들이 보기에 퇴계 선생은 산남인 영남입니다. 영남에서는 낭민, 다시 정자와 주자가 태어난 곳과 같고, 정자와 주자가 바로 성리학의 다른 이름인 정주학의 그 집대성한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엔 이 해동에서는 추로, 바로 공자와 맹자의 고향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퇴계 선생이 공자와 맹자, 정자와 주자의 정통 학맥을 이으신 분이다 라는 뜻으로 현판을 걸었습니다. 태어난 지 7달 만에 아버지를 여인 퇴계. 숙부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학문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학문의 길로 들어선 퇴계가 자주 찾던 곳이 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청량산, 빼어난 풍광을 지닌 명산입니다. 청량산 기슭에 자리 잡은 사찰 청량사.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량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산속 건물 하나. 숙부 이유가 퇴계 등 조카들의 공부를 위해 세운 곳, 청량정사입니다. 퇴계는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자주 이곳을 찾아 학문과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청량산은 퇴계 학문의 근원이었습니다. 네, 내가 청량산에 거듭 찾아와 가지고 드디어 사람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퇴계 선생은 오가산, 우리 집 산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정도로 청량산을 가까이 했는데, 자연은 불변의 진리다. 인간이 자연같이 하늘같이 살아가려면 자연처럼 살아가야 되고, 자연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자연 속에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연을 가깝게 하고, 퇴계 선생이 자연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연은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 했던 퇴계. 그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자연에 비추며 학문을 쌓아갔습니다. 사람들 말하길 글 읽기가 산유람과 같다지만
이제 보니 산을 유람함이 그릴기와 같구나. 공력을 다했을 땐 원래 스스로 내려오고 깊고 얕음을 아는 것 모두 저로부터 말미암네. 앉아서 피오르는 구름 보며 묘리를 알게 되고 발길이 근원에 이르러 비로소 처음을 깨닫네. 높이 절정을 찾아감 그대들에게 기대하며 노쇠하여 중도에 그친 나를 깊이 부끄러워하네. 1534년 중종 29년 34세 퇴계가 궁궐 앞에 등장했습니다. 34세 대과의 급제, 퇴계는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나섰습니다. 교관 벼슬을 시작으로 홍문관 검열, 풍기군수, 성균관 대사성 등의 벼슬을 거쳤습니다. 퇴계의 관직 생활은 무려 37년, 실제로는 14년 정도만 봉직했습니다. 전생에 약 90여 차례 벼슬을 제수받거나 천거받은 퇴계. 그러나 그는 거듭 사직 상소를 썼습니다. 벼슬은 그가 지향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관직에 몸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요. 진리를 펼치는 수단으로 이제 관직에 나갔었는데 여건과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예컨대 뭐 임금이 그런 진리를 펼치는데 뜻이 없다든가 또 본인의 그 역할이 그런 길로 갈 수가 없다든가 그럴 때는 바로 사직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벼슬의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진리를 펼치는 그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면 바로 사직을 하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퇴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중령 아랫고을 풍기, 안동과 서울을 오가던 주요 교통로였습니다. 벼슬 제수와 사직을 거듭하던 퇴계는 이곳에서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새롭게 펼칩니다. 당시 풍기에는 우리 학문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공간과 인물이 있었습니다. 역대 풍기 수령들의 선정비, 그 중에 주세붕 선정비도 남아 있습니다. 1549년 퇴계는 풍기군수를 제수받았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그는 풍기의 어느 서원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백운동 서원이었습니다. 백운동 서원은 퇴계가 풍기군수로 부임하기 약 6년 전 주세붕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었습니다.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 서원. 백운동 서원은 고려 말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안양을 모시고 있습니다. 서원은 새로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당시 각 지역의 향교가 갖고 있던 기능과 달리 사립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당시 향교 중심의 관학교육은 자기 수양보다는 벼슬을 위한 공부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학문 풍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퇴계. 그는 서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문집 퇴계집에는 영주의 이산서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퇴계가 직접 쓴 이산서원 원규에 서원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퇴계는 서원의 목적은 국가 문화를 섬기고 학문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의 태도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었죠. 유생은 열심히 공부하며 학업을 원대한 목표로 삼고 도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규칙도 엄격히 했습니다. 책을 서원 밖으로 내보내지 말 것이며 술과 여색을 멀리하고 함부로 형벌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교육을 추구했던 퇴계. 이를 위해 서원에는 전문 교수들의 거주 공간도 갖추었습니다. 그 전에 관악의 경우를 보면은 전담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 고을원님이 책임자예요. 제대로 된 교육자가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 제 마음대로 과거 시험 일종의 요즘 말하면 독서실 비슷한 곳이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자체가 도덕적인 분, 학식이 있는 분, 그리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늘 상주하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저절로 그분의 인품과 학식 이런 거를 습득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일종의 선비 사관학교라고 보면 돼요. 이게 서원입니다. 예. 퇴계는 또한 서원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을 수령도 서원에 간섭하거나 규칙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원을 통해 새로운 교육을 펼치고자 했던 퇴계. 그러기 위해서는 서원의 권위와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퇴계는 임금에게 백운동 서원의 새 이름을 요청했습니다. 안향은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이니 임금의 이름을 내려 유학의 근본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명종은 친필로 사액을 내렸습니다. 이제 서원은 젊은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학문적 풍토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소수서원 사액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서원들이 건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당시 전국의 서원은 약 700여 개. 그중 9개는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도학자들만 배양하고 또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목숨을 걸고 어떤 그 올바름을 실천하려다가 죽어갔던 분들을 그 지역에서 추모하고 기억하고 메모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런 어떤 그 장소가 바로 서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퇴계학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활동으로서는 그러한 서원을 적어도 본인 손으로 직접 9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소수서원 같은 데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사액서원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퇴계위원의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 부흥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새로운 교육을 추구했던 퇴계. 서원 부흥운동 이전부터 퇴계는 이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체험교육을 위해 찾은 것. 자, 이곳이 퇴계 선생께서 49살 때 교수를 그만두시고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계상서당입니다. 생가 가까운 곳에 퇴계가 직접 세운 계상서당.
그의 초기 강학 공간입니다. 1970년대 복원되고 최근 정비된 개상서당. 처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이제 퇴계 선생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지나가다가 여기가 이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던 곳이라 해서 왔어요. 여기 정말 뜻깊고 약간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서당과 서원 부흥 운동을 통해 새로운 학문의 길을 제시했던 퇴계. 그는 과연 어떤 학문을 추구했을까요? 그가 어린 임금 선조를 위해 지은 성학십도. 여기에 퇴계 학문의 유체가 담겨 있습니다. 학문은 곧 인성수양이며 도덕적 근원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완전해지는 것이 최고죠. 그러면 뭐 정치가 순탄하게 되는데 그 예로 현재 임금이 세종대왕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쫙 풀린다고요. 그러면 현재 임금이 세종대왕처럼 되려면 그 세종대왕처럼 될 수 있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 핵심적인 방법이 성학십도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앞부분에 진리란 무엇인가 그거를 딱 이제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설명하는 학문적 구조를 또 그거를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학문을 통해서 핵심이 뭐냐? 마음을 바꾸는 거다. 저는 이 점이 가장 뛰어난 퇴계성의 작품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본심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그 인간이 수련을 하는 그 긴 설명과 과정을 10개의 도에 압축을 해놨습니다. 퇴계는 선비들이 큰 화를 입었던 사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무오갑자사화 시기에 태어났고 기묘사화 시대에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벼슬길에서 을사사화를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스승과 다름없었던 넷째 형 온계 이해. 벼슬길에 나섰던 온계는 대사혼과 예조 참판 등을 역임했습니다. 온계도 사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을사사화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온계 할아버지가 대과에 먼저 급제하시고 그 다음에 퇴계도 나중에 급제를 하십니다. 온계 할아버지는 최후에는 대사원까지 하시고 그때 을사사화 때 사화에 관리돼 가지고 그때 이제 결국 귀향가시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장을 하도 맞으셔 가지고 주위에서 좀 거짓말이라도 좀 해라. 거짓말해서 살 이유가 없다 하시면서 장을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사후 150년 숙종 때 신원 회복이 되지만 당시 형의 죽음은 퇴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비문에는 온계가 권신들의 모함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사화로 생을 마감한 온계. 퇴계 집에는 그가 직접 쓴 온계의 묘갈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형의 죽음에 대한 퇴계의 비통한 심경이 짙게 담겨 있습니다. 사화를 보시면서 이 정치의 문제점을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정치를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유학에서는 그 명명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인처럼. 그런 사람이 나가야 정치가 제대로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정치에 뛰어드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퇴계 선생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전에 정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완전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섣불리 나서는 건 아니다. 그 생각에 아주 일관된 그런 그 삶을 사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넷째 형 온계가 사화로 화를 입은 직후인 1552년, 성균관 대사성 퇴계가 다시 임금 앞을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벼슬에 있으면서 수차례 사직상소를 올렸던 퇴계. 1552년의 사직상소는 다른 때와는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뛰어난 신하들에게 휴가를 주어 공부를 하게 했던 사가독서 제도. 그 제도에 따라 신하들이 공부를 했던 독서당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도 선착장으로 이용되는 이곳.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드뭇개 터입니다. 퇴계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배에 올랐습니다. 도산서원은 해마다 퇴계의 이 귀향길을 따르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종로를 지나고 한강을 건너 중령 넘어 안동까지. 그 길을 걸으며 퇴계의 학문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50대) 초반 넷째 형의 죽음을 계기로 낙향한 퇴계. 그는 개상서당에서 본격적으로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200여 년 후 겸재 정서는 개상서당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은 인물, 퇴계를 묘사했겠지요. 모두 세 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개상서당. 실물을 보던 행정공간과 거주공간, 그리고 한 칸짜리 서당을 마련했습니다. 23세 젊은 율곡 이이가 찾아와 58배 퇴계를 만난 것도 이곳이었습니다. 젊은 제자와 노 스승은 이곳에서 사흘을 함께 지내며 사제의 연을 맺었습니다. 퇴계는 이 작은 공간에서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도덕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조선의 어쩌면 건국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는 다 마련됐어요. 제도는 마련되고 했는데 보니까 정작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보니까 이 도덕을 추구하는 공부를 안 하고 과거시험 합격하는, 거기에 온통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원래 꿈꿨던 유교의 나라를 실현할 수 없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교육기관은 다 관학인 거예요. 그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공부도 했고 또 거기에 총책임자, 대사성을 지내기도 했는데도 도저히 답이 없다. 새로운 교육제도 속에서 이제 이러한 제대로 된 도덕적 인간을 키워야겠다. 띠를 엮어 숲속에 초막집을 세우니 집 아래 차가운 샘솟네. 여기 깃들어 사니 이 마음 즐거워라. 알아주는 이 없어도 한스러울 것 없네. 개상서당 10여 년. 학자로 스승으로 퇴계의 개상서당 시간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이 길은 개상에서 도산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퇴계 선생은 50세 전후에 요 아래 개상에서 머물면서 공부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하면서 비좁고 노후된 개상서당을 계속 유지하시기가 좀 불편하시다 이렇게 제자들과 상의를 해서 더 나은 서당터를 찾아 나섰을 때 가셨던 길입니다.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던 퇴계와 그의 제자들. 학문과 가르침을 위한 새 공간 물색에 나섰습니다. 공간은 학문을 담는 그릇이라고 여겼던 퇴계. 그래서 가장 좋은 공간은 자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양하는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고요한 곳. 마침내 퇴계는 그곳을 찾아냈습니다. 유려한 낙동강변, 지금의 도산서원 자리였습니다. 당시는 건물 한 채 없던 골짜기. 1561년 퇴계 나이 60세. 도산서원 아래쪽에 작은 건물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도산서당입니다. 마루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3칸짜리 작은 집. 퇴계의 친필 현판, 산이라는 글자의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퇴계 선생이 이렇게 적은 집에 또 현판도 조그맣죠. 또 현판 글씨도 조금 유머러스합니다. 왜 이렇게 퇴계 선생이 그 작은 거 또 좀 해학적으로 이렇게 꾸몄을까요? 바로 이 집을 지을 당시에 퇴계 선생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어른 선비로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을 때 제자들이 마음 편안하게 뭐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을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듣고 또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자그마한 집, 약간 유머러스한 글씨, 이런 하드웨어가 그들에게 상당히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소하고 엄정한 도산서당.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따랐다고 후학들은 기록했습니다.
도산서당은 퇴계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퇴계의 도산자병병기, 그가 이곳을 서당터로 삼은 이유가 나옵니다. 주변이 고요하고 샘물이 맑아서 이곳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루와 방의 이름도 직접 지었습니다. 마루의 이름 암서헌, 바위에 깃든 집이라는 뜻이지요. 시경과 서경 등 유교 경전에서 따온 암서헌, 굳고 단단한 학문의 자리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퇴계의 도산서당은 약 10여 년 이곳에서 숱한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서해 유성룡, 학봉 김성일, 우계 성헌, 한강 정구 등 400여 명의 제자들 명단이 남아 있습니다. 퇴계는 이곳에서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요? 그의 제자 금난수의 성제집. 퇴계는 도산서당에서 후학 양성과 자신의 학문 완성을 필생의 염원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문객들이 도산서당을 찾았습니다. 중국 서원학회 회원들. 원래 이제 글씨 퇴계 이제 그들 눈에는 이 작은 집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首先，桃山是一个风景非常优美的地方，周边的环境，前面有河流，后面是山，然后周边非常漂亮。那么，书院的规制，它通常都是建立在那个名山大川，都是环境非常优美，选址非常讲究。那么桃山书院的选址也是选在一个风景非常好的地方。 산속 깊은 곳에서 새가 둥지를 틀듯 은거하며 학문을 이루고자 했던 퇴계. 도산서당은 그의 꿈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벼슬 대신 학문과 수양에 힘쓴 퇴계. 도산서당은 그에게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머무는 것은 내 할 일 아니네. 고향 마을에 기거하면서 착한 사람이 많아지길 소원하네. 이것이 천지가 제자리를 잡는 것이기에. 퇴계부터 450여 년, 그의 바람대로 착한 사람들의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런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법이 퇴계 철학에 잘 스며들어 있어요. 퇴계는 경의 정신, 경의 공부론으로 자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이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마음의 무욕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의 무욕성을 통해서 사물이나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공부의 요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가다듬어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의 실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9월 안동의 경북도청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을 기념하는 서예전. 전국의 내로라 한 서예가들이 퇴계 선생의 시와 글귀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핵심이다. 그러니까 출세하려고 서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특별한 작품. 소원관이 그대로 드러난 시대이지. 퇴계 선생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은 4가지 덕목입니다. 그릇된 생각이 없어야 하며 항상 경건할 것이며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홀로 있을 때도 삼가라고 했습니다. 한평생 학문과 관직 사이를 오가던 퇴계. 결국 돌아온 곳은 마음의 고향인 자연이었습니다. 어릴 적 공부하던 청량정사. 노년이 되어서도 자주 찾았습니다.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한 퇴계. 이를 도산 12곡으로 남겼습니다. 국한문 혼영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 중에 한 수. 고인도 나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예고 어쩌리. 서원들의 매화꽃이 만발합니다. 유난히 매화를 사랑했던 퇴계. 퇴계는 매화를 은자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이른 봄의 차가운 아름다움. 알아주는 이 없어도 스스로 피는 꽃. 퇴계는 은둔적 삶과 학문적 자존심을 이 꽃에 담았던 것입니다. 눈 속에서 매화 향기를 찾아오니 차가운 고운 빛, 알아주는 이 없어도 스스로 피는구나. 달빛 아래 드문 그림자는 말기가 물 같고 바람 앞 그윽한 운치는 새 속의 티끌을 벗어났네. 이른 매화가 피기 시작하던 1571년 1월 매화를 가까이에 두고 있던 퇴계. 그는 도산서당 작은 방에서 이른 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도산서당 근처에 있는 퇴계 선생의 묘소. 선생은 장례를 후하게 치르지 말고 제사도 번거롭게 지내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선생의 뜻대로 그의 묘비명 또한 간결합니다. 퇴도 많은 진성이공 지묘.
경으로 한평생 마음을 닦은 학자. 도리로서 세상을 밝히려 했던 선비 이황. 학문은 마음을 닦는 길이라고 설파하며 실천했던 퇴계 이황. 그의 가르침과 높은 정신,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의 소중한 유산입니다.